소속사조차 팀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던 한 연습생이 있었습니다. 데뷔 직전까지 겪은 탈락 위기만 무려 8번. 하지만 수년 뒤 이 소녀는 K-팝 솔로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오르며 전 세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지민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예고 현대무용 수석 입학자에서 하루 2시간만 자는 독종 연습벌레로 기적을 스스로 증명해낸 지민의 영화 같은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와우! 야미! 과학고 기대받던 우등생의 돌발 선택. 1995년 10월 13일 부산의 한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BTS의 지민인데요. 부산 회동동에서 부모님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과 함께 자란 지민은 어린 시절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유통업 관련 개인 사업을 크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민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청천벽력처럼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지민의 남동생은 신기하게도 목소리부터 외모, 심지어 체구까지 지민과 똑 닮아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놀란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우애도 엄청 깊었다고 합니다. 지민은 초중고 시절 총 9년간 반장이나 부반장을 놓치지 않던 핵인싸이자 모범생이었습니다. 장난기도 많았지만 공부도 정말 잘했죠. 특히 중학생 때는 수학과 과학에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서 지민의 아버님은 은근히 과학고 진학을 기대하셨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대로 컸다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지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수 비의 무대를 보게 된 건데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가수의 꿈을 품게 된 지민은 그 길로 부산의 한 댄스 아카데미를 찾아가 팝핀과 락킹 같은 스트리트 댄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학원 원장님은 지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춤에 대한 열정이 유독 남달랐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감동적인 일화도 직접 밝혔는데요. 당시 지민이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학원비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애가 춤을 너무 사랑하고 재능이 천재적이라 도저히 안 가르칠 수가 없어서 학원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쳤다고요. 부모님은 아들이 주변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민에게 이 감사함을 절대 평생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민은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매년 부산교육청과 모교, 그리고 당시 다녔던 학원에 기부하며 부모님께 배운 의리와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지민은 장래희망 글쓰기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꿈을 적어 내려갑니다. 부산예고에 진학해 무용을 배우고 이걸 음악과 결합해서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라고요.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갑자기 웬 무용이냐며 반대하셨겠지만 지민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네가 정말 원하는 길이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봐라 라며 아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신 거죠. 현대무용을 배운 지 겨우 1년 만에 부산예고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기적 뒤에는 바로 이런 부모님의 든든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중3 담임 선생님도 인터뷰에서 지민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민이는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었고 인성도 바르고 성실해서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다면서 무용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학교 생활과 성적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아 모든 선생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이라고 회상했죠. 학원 강사들은 지민이 스트리트 댄스를 출 때 남다른 선과 감정 표현력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현대 무용을 배우면 훨씬 더 크고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춤의 기본기를 확장하기에 현대 무용이 최고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지민 역시 스트리트 댄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현대 무용에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가수가 되려면 무대를 압도하는 선과 드라마틱한 표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중3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현대 무용에 뛰어들게 됩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최초 전체 수석 입학. 부산 경남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 부산예술고등학교. 보통 예술고 무용과는 어릴 때부터 발레나 현대무용을 오랜 기간 탄탄히 준비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지민은 현대무용을 배운 지 고작 1년 남짓 만에 부산예고 무용과에 최초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스트리트 댄스로 다져진 탄탄한 코어 근육과 독보적인 점프력, 그리고 특유의 몰입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당시 무용을 지도했던 담임 선생님은 지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무용도 잘하는데 심지어 몸이 부서져라 연습실에서 살던 아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무용학원 원장님 역시 하나를 가르쳐주면 스스로 변형하고 발전시켜서 검사받으러 오던 특별한 학생이라며 극찬했을 정도였습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빅히트 합격. 그렇게 무용 유망주로 크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지민의 재능을 알아본 무용과 선생님이 아이돌 오디션을 한번 봐보라며 적극 권유합니다. 지민은 이 조언을 따라 2012년 당시에는 아주 작은 중소기획사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부산 오디션에 응시하는데요. 2011년 히릿 힙합 오디션 두 번째 기회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단 한 명의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게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당시 빅히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힙합 유망주 리더 RM을 시작으로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슈가, 광주 최고의 댄서 제이홉, 길거리 캐스팅된 독보적인 비주얼 진, 수많은 러브콜을 거절하고 온 정국, 그리고 대구 비공개 오디션의 숨은 원석 V까지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엄청난 소년들을 모으던 중이었는데요. 이 7명이 모이는 과정, 마치 드래곤볼을 찾는 과정 같지 않나요? 눈물겨운 빅히트 잎사귀, 데뷔 탈락 위기만 8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치열한 서바이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데뷔조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멤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습생 기간이 고작 6개월 정도로 가장 짧았죠. 서울로 상경한 지민은 숙소에서 동갑내기 친구 V를 처음 만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데뷔를 준비하며 서울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로 같이 전학을 가는데요. 여기서 찐친이 됩니다. 참고로 이들의 고등학교 동창이 바로 가수 김희재, 그리고 오마이걸의 승희인데요. 승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V는 지하철 스크린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춤 연습을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지민은 새벽 내내 연습하다가 학교에 오면 완전히 좀비처럼 녹초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대체 얼마나 연습을 한 걸까요? 사실 지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현대 무용을 오래 한 탓에 몸에 밴 우아한 무용선이 빅히트가 추구하는 강렬하고 힙한 안무와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춤을 너무 잘 춰서 뽑혔는데 오히려 그 춤선 때문에 기획사 안무가와 PD님들로부터 팀 색깔과 안 맞는다는 호평을 듣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 때문에 이번 팀에는 합력이 어렵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데뷔 직전까지 무려 8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이미 1, 2년 전 먼저 들어와서 힙합 안무와 보컬을 탄탄히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지민은 데뷔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1년 남짓. 이미 완성 단계에 있던 팀의 레벨을 순식간에 따라잡아야 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지민의 합류는 엄청난 모험이자 도박이었던 셈이죠. 떨어져도 스태프로 남아서 멤버들을 돕겠습니다. 30명 가까운 연습생들 사이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탈락 위기. 어린 나이에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는 대신 상상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도끼를 품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단 2시간만 자고 6시 반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생활을 무한 반복한 겁니다. 이 시절 코피를 쏟는 건 일상이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죠. 당시 지민의 불안감은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민은 매달 아버지와 통화하며 아빠, 나 이번 달에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 몰라든 나 꼭 성공할 테니까. 라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방탄소년단으로 데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실력을 더 키워서 회사의 안무 트레이너나 직원으로도 남을 거다.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서 형들이랑 정국이, 태영이가 성공하는 걸 꼭 돕고 싶다고요. 팀과 멤버들을 향한 애정이 이미 연습생 때부터 이토록 눈물겹고 끈끈했던 겁니다. 훗날 멤버 정국은 당시 지민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내 기준에서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지민이 형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잤다고요. 지민은 하루에 2시간씩, 그것도 연습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면서도 이상하게 몸이 힘들지 않았다고 추억합니다.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멤버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똑같이 부족하니까 같이 헤쳐나가면 된다라며 옆에서 끊임없이 손을 잡아준 멤버들이 있었기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거죠. 결국 지민은 현대무용의 아름다운 라인과 힙합의 파워풀함이 결합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지민표 춤선을 완성해내고야 합니다. 차라리 방탄이 낫다. 역대급이었던 팀명 후보들. 지금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름이 된 방탄소년단. 하지만 데뷔 전 멤버들은 이 이름을 처음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팀명을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꽁꽁 숨겼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멤버들은 데뷔 직전까지도 이름이 바뀔 줄 알았다고 해요.
특히 슈가는 데뷔 전 3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제발 가재이길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지민 역시 처음 팀명을 들었을 때 방탄복 할 때 그 방탄인가 싶어 순간 멍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물론 10대와 20대들이 겪는 고난과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내겠다는 깊은 뜻을 알고 나서는 이름이 아주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름의 지민을 만날 뻔했습니다. 당시 기획사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던 후보들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힙합 감성을 듬뿍 담은 영 네이션, 반항적인 소년들을 뜻하는 빅 키즈, 그리고 제이홉의 예명에서 따온 버드랜드까지. 멤버들은 처음에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을 듣고 당황했지만 이 다른 후보들을 보고 나선 와, 차라리 방탄소년단이 100배 낫다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기적같은 데뷔, 그리고 지민의 눈물겨운 필살기.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2013년 6월 13일 방탄소년단은 엠넷 M 카운트다운에서 데뷔곡으로 첫 무대를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엔 기적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름 없는 중소기획사의 신인이 데뷔 방송을 잡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이 방송 라인업에 아예 없었죠. 그런데 방송 직전 출연 예정이던 다른 가수가 갑자기 펑크를 내면서 대기조로 간절하게 준비 중이던 방탄소년단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꿰차며 비로소 세상에 첫 선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90년대 올드스쿨 힙합 사운드로 무장한 No More Dream의 핵심 필살기는 단연 지민이었습니다. 멤버들의 등을 밟고 허공을 날아가는 초고난도 안무, 그리고 탄탄한 복근을 공개하는 파트가 바로 지민의 담당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퍼포먼스 뒤엔 지민의 남모를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멤버들 등을 밟고 뛰어내릴 때마다 아플까봐 미안해서 세게 밟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참다 못한 안무 선생님이 네가 살살 밟으면 멤버들이 중심을 못 잡아서 더 다친다 라고 일침을 날렸고, 그제야 지민은 눈을 딱 감고 힘차게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밑에서 인간 디딤돌이 되어 버텨주던 슈가, 제이홉, 정국 역시 지민이가 날아갈 때 온 힘을 다해 중심을 잡아야 했다. 솔직히 진짜 아팠지만 무대를 살리기 위해 이 악물고 버텼다며 웃픈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민을 밤잠 못 이루게 한 스파르타 미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복근 공개였는데요. 지민은 대중 앞에 배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스트레스여서 데뷔 직전까지 쉬지 않고 피나는 운동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첫 방송 무대가 나간 직후 지민이 복근을 까는 바로 그 순간 현장 팬들의 역대급 환호가 터져나왔고 인터넷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방탄이라는 팀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1등 공신이 된 것이죠. 지민은 나중에야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팬분들의 함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감이 들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강렬한 퍼포먼스가 대중에게 팀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미성과 눈웃음, 차트를 뒤집은 반전 신인상. 이후 방탄소년단은 후속곡 활동으로 입덕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감미로운 R&B 힙합곡 좋아요에서는 타이틀곡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민 특유의 달달한 미성과 다정한 눈웃음으로 반전 내력을 뽐내며 코어 팬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전 여친의 SNS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다는 현실적인 가사로 1020 세대의 공감을 저격했죠. 반면 NO에서는 공부하는 기계가 된 학생들을 향해 타인의 꿈에 갇혀 살지 말고 노우라고 말하라며 서태지와 아이들, H.O.T의 계보를 잇는 정통 사회 고발형 아이돌의 패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유쾌한 매력의 진격의 방탄까지 거치며 이 소년들은 무대 위에서 놀 줄 아는 괴물 신인임을 증명해냈죠. 물론 냉정하게 말해 당시 방탄소년단의 곡들은 음원 차트 100위권 바뀌거나 겨우 92위에 턱걸이하는 등 대중적인 음원 성적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압도적인 음반 판매량, 무섭게 치솟는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보여준 소름 돋는 칼군무에 감동한 코어 팬들이 순식간에 결집한 겁니다. 결국 이 강력한 팬덤의 화력은 연말 시상식 투표로 이어졌고 신인상 방탄소년단 2014년 11월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평생 한 번뿐인 최초의 신인상을 거머쥐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전설의 서막이 전 세계를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억 빚더미와 비좁은 숙소, 날것의 청춘. 2014년은 방탄소년단의 커리어에서 가장 치열하고 동시에 가장 가혹했던 해였습니다. 상남자로 국내에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지만 회사의 사정은 말 그대로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앨범 제작비, 대규모 안무팀, 뮤직비디오, 해외 프로모션 비용까지 겹치면서
빅히트가 짊어진 빚은 이미 수십억 원대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야심차게 론칭했던 선배 걸그룹 글램이 큰 사회적 스캔들에 휘말리며 사실상 해체하게 됩니다. 기획사가 떠안은 손실과 이미지 타격은 그야말로 치명타였죠. 당시 빅히트의 투자사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2014년 당시 빅히트는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 자본 잠식에 가까운 심각한 재정 위기였다고 회상했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투자를 철회하고 짐을 싸던 그때 오직 방시혁 PD의 음악적 고집과 멤버들의 미친 도끼 하나만 보고 겨우겨우 자금을 유지하거나 추가 수혈을 해가며 버텼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냐고요? 2014년 7월 방탄소년단은 힙합 문화를 본토에서 배우겠다며 미국 LA로 떠납니다.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탄소년단의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 촬영 때문이었는데요. 기획사에 돈이 없다 보니 멤버들은 LA 한인타운과 낯선 미국 길거리를 직접 발로 뛰며 무료 공연이 있으니 제발 와달라고 적힌 전단지를 미국인들에게 직접 나눠줘야 했습니다. 흑인 힙합 튜터들에게 납치당하는 매운맛 몰래카메라를 켰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며 서러움 속에 힙합을 배우던 시절이었죠. 이때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려 간신히 모은 관객들로 LA의 작은 공연장에서 소규모 공연을 열었는데 이게 바로 방탄소년단 최초의 해외 단독 공연이 됩니다. 2013년, 2014년 당시 7멤버는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빌라, 한 13평 남짓한 투룸 숙소에서 다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2층 침대 3개를 다닥다닥 붙이고 남은 한 명은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옷방이 따로 없어 거실에 옷을 산처럼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은 딱 하나뿐. 아침에 스케줄이 있을 때면 멤버 2-3명이 동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과 샤워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동네 편의점이나 저렴한 식당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만 밤마다 그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야말로 날것의 청춘 그 자체였던 셈이죠. 이 눈물겨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2014년 2월에 발매된 미니 2집 타이틀곡 상남자였습니다. 거친 록 사운드와 강렬한 힙합 비트, 그리고 되고파 너의 오빠라는 직설적인 가사로 10대의 거친 사랑 고백을 담은 곡이죠. 이 곡으로 방탄소년단은 데뷔 불과 8개월 만에 최초로 지상파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비록 당시 메가 히트곡이었던 소유와 정기고의 썸,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그룹이었던 소녀시대, 2NE1 같은 대형 기획사 선배들과 활동이 정면으로 겹치면서 끝내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지는 못했지만 대중성과 팬덤을 동시에 증명해내며 대세 기대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리더 RM과 멤버들은 훗날 방송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우리 이름을 1위 후보에 올려주고 대기실도 좋은 곳으로 배정받았을 때 비로소 어쩌면 우리도 가요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뭉클한 고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남자 활동은 데뷔 이래 줄곧 힙합 모자나 2권을 쓰고 강한 인상만 주었던 지민에게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교복 콘셉트로 역대급 스타일링 변신을 시도한 건데요. 지민은 단정한 흑발에 핏이 딱 맞는 교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무용으로 다져진 탄탄하고 슬림한 체형 덕분에 교복 핏이 장난 아니게 살아났고 이 비주얼은 K-POP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주얼보다 더 놀라웠던 건 지민의 도끼였습니다. 지민은 상남자의 격렬한 칼군무를 추면서 동시에 내게 달려갈 거야 라는 폭발적인 고음 파트를 라이브로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민은 당시에 어떻게 하면 더 소름 돋는 퍼포먼스와 라이브를 보여줄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만 하며 매일 밤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중소돌의 소년이 전 세계를 흔들 준비를 마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은 데뷔하자마자 가요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 11월 멜론 뮤직 어워드를 시작으로 골든 디스크,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가온 차트까지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주요 가요 시상식의 신인상 4관왕을 싹쓸이하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죠. 당시 빅히트의 수장 방시혁 PD는 회사에 1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 7명의 재능과 실력을 보면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방시혁 PD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2014년 미국 LA에서 열린 K-POP 콘서트에 방탄소년단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탄은 메인 주인공도 아니었고 오프닝을 여는 8개 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난 뒤 미국 최고의 유력 일간지 LA 타임스에서
방탄소년단을 콕 집어 대서특필하는 대이변이 일어납니다. 이걸 본 방시혁 PD는 직감했죠. 이거 뭔가 다른 것 같다. 대박의 기운이 온다 라고요. 하지만 웃픈 건 당시 회사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에이 PD님 또 설레발 치신다. 아이돌 시장에서 이 정도 반응은 흔히 있는 일이니 제발 진정하세요 라며 방시혁 PD를 오히려 말렸다고 합니다. 마침 방시혁 PD는 과거 회사의 실패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막 맡기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니 직원들 눈엔 그저 감떨어진 사장님의 호들갑으로 보였던 것이죠. 방탄의 운명을 바꾼 I Need You. 하지만 사장님의 촉은 정확했습니다. 방탄 커리어의 거대한 분기점이 된 2015년 그 전설의 앨범 화양연화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기존의 거친 힙합 전사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위태롭고 아름다운 청춘으로 콘셉트를 180도 전환하게 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서정적이고 대중적인 사운드로 무장하자 팬덤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죠. 마침내 음악방송 첫 1위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빌보드 200 차트까지 진입하는 초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제야 방시혁 PD는 거봐 내가 확실히 다르다고 했잖아 라며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사실 이 메가 히트곡은 하마터면 빛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방시혁 PD가 힙합 색깔이 너무 옅어진다는 이유로 타이틀곡 선정을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하며 망설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곡은 무조건 가야 한다는 멤버들의 끈질기고 강력한 어필 덕분에 극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운명을 바꾼 최고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셉트 대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지민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기존의 파워풀하고 거친 안무 대신 청춘의 아련함과 슬픔을 섬세한 무용선과 애절한 고음으로 표현하며 무대를 완벽하게 이끌었습니다. 당시 지민은 보컬의 완성도를 찢어놓기 위해 그야말로 녹음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팀의 메인 보컬 라인으로서 고음 역대를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때문이었죠. 지민은 목이 완전히 쉴 때까지 연습실에서 생목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 지독한 노력을 거치며 마침내 탄생한 지민 특유의 독창적이고 날카로운 미성은 방탄소년단 타이틀곡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치트키 킬링 파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 2015년 6월 후속곡 쩔어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입덕 문이 폭발해버립니다. 지민은 파격적인 주황색 머리에 핏이 딱 떨어지는 오피스룩 셔츠를 입고 무대에 등장했는데요. 곡이 시작되자마자 숨막히는 팔굽무를 연속적으로 추면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잡아먹을 듯 응시하는 지민의 모습은 전세계 K-POP 팬들 사이에서 도대체 저 주황머리 걔 누구냐라는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중소도래의 도끼 품은 모범생 소년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입덕 요정으로 완전히 쐐기를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말린 곡으로 대박친 방시혁의 고집. K-POP 역사의 한 획을 그은 2016년 5월. 사실 이때 방시혁 프로듀서는 주변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미국향 음악을 만들어 미국 팬들이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나 회사에선 한국에서 막 뜨기 시작했는데 웬 미국 시장이냐며 경영 간섭이라며 뜯어말린 거죠. 하지만 방시혁은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렸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전설의 명곡 불타오르네였습니다. 불타오르네. 결과는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 26위 진입은 물론 미국 아이튠즈 무비 종합 차트 1위라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에 제대로 불을 질러버린 건데요. 불타오르네는 방탄소년단 안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무지막지한 체력과 스피드를 요구하는 칼군무입니다. 스텝이 워낙 빠르고 잔동작이 많아 멤버들도 역대급으로 숨이 차는 안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는데요. 이 불타오르네 신드롬의 중심에는 그 유명한 3분 33초가 있었습니다. 곡의 하이라이트인 3분 33초. 지민이 센터에서 미친 댄스 브레이크를 추는 이 짧은 순간에 국내의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방탄을 잘 모르던 대중들까지 뮤비 3분 33초에 흑발로 춤추는 게 누구냐 라며 난리가 났고 이때 지민에게는 3분 33초의 개라는 전무후무한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동안 보여준 화려한 탈색 머리를 덮고 짙은 흑발로 변신한 지민은 흑발 자몽 지민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무대 위에서 거친 반항아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지민의 진짜 무서운 사기 캐릭 면모가 드러납니다. 지민은 자신의 주전공이었던 현대무용의 부드러운 선을 잠시 내려놓고 학창시절 밤새 닦았던 팝핀과 스트리트 댄스의 짬바를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몸을 강하게 튕기고 탁탁 뜯어내는 스트리트 댄스 특유의 묵직한 타격감을 안무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센터로서 무대의 무게감을 완벽하게 잡아준 것이죠. 연습생 시절 밤을 새워가며 다져온 스트리트 댄서로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순간, 불타오르내는 지민에게 그야말로 인생 터닝포인트 그 자체였습니다. 킬링 파트 제조기와 첫 대상의 눈물. 2016년은 지민의 현대무용이라는 무기가 대중음악과 만나 역대급 시너지를 폭발시킨 해인데요. 그 정점에 있던 곡, 바로 방탄소년단의 전설적인 명곡 피땀 눈물입니다. 세련된 문 바톤 트랩 비트 위에 위태로운 청춘의 유혹과 고뇌를 담아낸 이 곡에서 지민은 무대의 시작을 여는 도입부를 맡게 되는데요. 현대무용으로 다져진 우아한 춤선과 매혹적인 음색이 곡의 콘셉트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전세계 팬들을 처절하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름돋는 도입부 안무에 엄청난 비하인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원래 안무는 그냥 평범하게 고개만 휙 돌리는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에서 땀에 푹 젖은 지민이 살짝 셔츠깃을 젖히며 고개를 든 순간, 이를 눈여겨본 안무가가 현장에서 안무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민의 날 것 그대로의 아우라를 포착해낸 신의 한 수였죠. 방송이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까지 홀리며 도입부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방탄소년단의 무대 예술성을 몇 단계는 끌어올렸다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지민이 하드캐리한 앨범 윙스는 발매와 동시에 차트 줄 세우기를 기록하며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멜론 뮤직 어워드와 마마에서 데뷔 이래 최고의 대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각각 올해의 앨범상과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것이죠. 방탄소년단, 팀명이 호명되는 순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또 무지막지하게 무대를 준비했던 지민은 참았던 눈물을 단번에 쏟아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해 멤버들이 달래줘야 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동안 데뷔조에서 8번이나 탈락 위기를 겪으며 홀로 삼켜있던 압박감,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마침내 대상이라는 기적으로 보상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스틴 비버를 주저앉힌 7명의 한국 소년들. 그리고 운명의 2017년, 마침내 방탄소년단과 지민은 좁은 연습실을 벗어나 거대한 세계 무대로 돌격합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역대급 롱런 신화를 쓴 봄날에 이어 발매하자마자 빌보드 핫백에 85위로 최초 진입하는 기적을 쓴 곡, 바로 DNA가 터진 건데요. 이 곡으로 방탄소년단은 K-POP 그룹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 초청받게 됩니다. 당시 미국 현지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리허설을 구경하러 온 네로라 하는 해외 팝스타들과 스태프들이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음원과 똑같이 라이브를 해내는 방탄소년단의 칼군무를 보고는 현장에서 단체로 기립박수를 보낸 일화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죠. 특히 이 시기 전세계 글로벌 팝스타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치명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앨범의 포문을 연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였습니다. 곡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감탄하며 SNS에 인증 릴레이를 펼쳤고, 미국 현지 매체들 역시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며 입을 모아 극찬했습니다. 지민처럼 성별과 국경을 초월한 매력을 가진 독보적인 프론트맨이 있기에 가능한 성공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스티브 아오키와 협업한 마이크 드롭 리믹스까지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자 미국 전역이 BTS 신드롬으로 거세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방시혁 의장의 천재적인 빅픽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유명해서 유명한 전략. 당시 남미에서 폭발적이었던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뉴욕과 미국 중심가에 대대적으로 퍼뜨려서 얘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던데 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미에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BTS 공연을 중계할 정도의 반영이 있었단 말이죠. 미국 현지인들도 요즘 힙해지려면 BTS 공연은 무조건 가야지 라며 반응하기 시작했고, 유명 연예인들과 그 자녀들이 관객석을 가득 채우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2017년 5월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6년 연속 수상을 저지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피땀 눈물과 봄날의 메가히트가 마침내 거대한 글로벌 신드롬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 미디어가 BTS 신드롬을 주목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미국이 경악한 Fake Love 무대. 방탄소년단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위와 핫백 10위를 동시에 강타한 마스터피스, 바로 Fake Love가 등장합니다.
이 곡에서 지민은 온몸에서 슬픔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격렬한 현대 무용풍 팝 안무를 선보이며 무대를 완전히 찢어놓았는데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 컴백 무대를 공개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 리허설 당시 지민의 고난도 턴 동작과 미친 감정 연기를 직관한 미국 현지 스태프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지민 역시 무대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미국 라디오나 시상식에서 우리 노래가 나오고 팬들이 한국어로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이 났다라며 벅찬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급 퍼포먼스, 알고 보니 초단위의 피나는 계산이 들어간 결과물이었습니다. 전국이 지민의 빌드업을 받아 복근을 깜짝 공개하는 핵심 파트가 있었는데 당시 미국 NBC 카메라 감독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클로즈업을 잡아내며 빌보드가 선정한 시상식 최고의 순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백스테이지에서 지민과 정국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눴을 때 그 희열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심지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미국 라디오 방송계조차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후렴구에 나오는 한국어 조사 내가와 에서가 영어의 흑인 비하 비속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미국 라디오 심의에 걸릴 위기에 처한 건데요. 이에 기획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사 사운드를 교체한 미국 라디오 전용 음원을 따로 제작해 송출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중소기획사 출신의 아티스트가 미국 주류 라디오 방송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단어 하나, 가사 하나까지 정교하게 신경 써야 했을 정도로 현지 팝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막강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뮤비 촬영과 관련된 비하인드입니다. Fake Love 뮤직비디오는 CG를 거의 쓰지 않고 세트를 실제로 제작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슈가가 있는 방은 진짜 화염을 방사해 촬영했고 지민이 홀로 서 있던 방에 수백 톤의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명장면 역시 대형 수조를 실제로 터뜨려 촬영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압력의 물이 쏟아지는 단 한 번의 테이크에서 지민은 NG 없이 완벽한 감정 연기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지민은 엄청난 수압 때문에 실제로 몸이 밀려날 정도로 무서웠지만 처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라며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독한 프로 정신이 있었기에 전설적인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코피 쏟던 연습생이 빌보드 정상에 오르기까지. 이후 방탄소년단은 아이돌,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온, 그리고 빌보드 핫백 1위의 신화를 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까지 전 세계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새로 쓰며 글로벌 탑 아티스트의 자리를 공고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서사를 정리한 앤솔로지 앨범 프루프를 기점으로 팀은 단체 활동과 솔로 활동을 병행하는 제2막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지민 역시 솔로 아티스트로서 빌보드 정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방탄소년단과 지민은 현재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 속에서 전설적인 아리랑 월드 투어를 펼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습실 구석에서 새벽 4시까지 코피를 쏟으며 연습하던 소년. 데뷔주 탈락 위기를 8번이나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남아서 멤버들을 돕고 싶다던 그 간절했던 소년은 결국 오직 도끼와 성실함만으로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스스로 증명해낸 방탄소년단 지민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